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골 마을 가장자리에 마치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밀려난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만덕이라 불리는 눈먼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노인의 세상은 영원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봄에 피는 진달래의 붉은 빛도 가을 들녘의 황금빛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이라곤 오직 어둠뿐이었지만 만덕 노인은 세상의 다른 소리와 냄새 그리고 감촉으로 세월을 읽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웠습니다. 지붕의 집단은 성그러져 겨울바람이 여과 없이 방 안을 휩쓸었고 흙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만덕 노인에게 바닥의 울퉁불퉁한 감촉은 집안의 지도가 되었고 벽의 깊은 균열은 세월의 흐름을 알려주는 달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냄새로 하루의 시작을 알았고 저녁이면 젖은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로 하루의 끝을 짐작했습니다. 노인의 유일한 벗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가야금 한 채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으로 오동나무 몸체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노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온 마음을 손끝에 모아 가야금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 팽팽한 명주실의 떨림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따스한 온기와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가야금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야금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운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침묵의 동반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덕 노인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불길한 것을 본 듯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아이들에게는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눈먼 노인은 그저 마을의 수치이자 쓸모없는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의 겨울의 초입, 마을에서는 새해맞이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이며 부산스러웠지만 그 소음은 만덕 노인의 오두막을 비껴갔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며칠 전 노인의 하나뿐인 혈육인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해 전 부모님을 여의고 마지못해 노인을 떠맡았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부님, 접니다. 조카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방 안의 퀴퀴한 냄새에 코를 찡그리며 쌀 한 대박과 엽전 몇 잎을 바달리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의무를 다했다는 표시과도 같았지요. 마을에서 곧 큰 잔치를 엽니다. 아시지요? 만덕 노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잔칫날에는 부디 바깥 출입은 삼가 주십시오. 아시잖습니까, 수프님의 형색이. 남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가문의 체면도 있고요. 제가 드린 양식이면 며칠은 버티실 테니 부디 조용히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노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문의 체면. 자신은 그저 가문의 얼굴에 묻은 먹물 자국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랜 세월 겪어온 서름이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앙상한 손가락으로 가야금의 현을 가만히 쓸어볼 뿐이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실의 감촉만이 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조카는 노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는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활기찬 소음은 더 멀게만 느껴졌고 바람 소리는 더욱 차갑게 노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만덕 노인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 눈물이 되어 나올 길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조카가 다녀가는 며칠 동안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지요. 겨울은 날이 갈수록 혹독해졌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내는 듯했고 한방눈은 며칠 밤낮으로 쏟아져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만덕 노인의 초가집은 성난 자연 앞에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신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세상이 온통 눈보라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을 때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술과 노름에 찌든 조카의 얼굴이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가식적인 태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만덕 노인의 쇠약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 집과 땅은 이제 내 것이 아니오. 노름빛 때문에 최대검 댁에 다 넘어가게 됐소. 당장 이 집을 비워야 한단 말이오. 만덕 노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이 땅을 떠나야 한다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혀는 떨어지지 않았고 텅 빈 눈에서는 절망만이 흘러넘쳤습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소. 어서. 조카는 노인의 팔을 잡아 끌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가야금을 집어 노인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평생 끼고 살던 이 고물이라도 챙겨가시오.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 마시오. 욱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만덕 노인의 삶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직도, 유일한 혈육도 모두 잃고 혹한의 벌판에 홀로 내버려졌습니다. 눈보라는 그의 얇은 옷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노인은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가야금을 쥔 손은 감각이 없었고 얼어붙은 발은 더 이상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지는 차가운 눈송이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노인의 다리는 힘을 잃고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이불처럼 몸을 덮어올 때 그는 어렴풋이 평온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희미한 목소리가 거센 바람 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손으로 그의 뺨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덕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곳에는 수미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미 또한 부모를 일찍 여의고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며 온갖 구박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모진 매질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지요. 눈 속에 파묻힌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 다가온 수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야금을 꼭 껴안은 채 죽어가고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인이 얼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수미는 자신의 작은 몸집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사력을 다해 노인의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가녀린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했지만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소녀는 산기슭에서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바깥과 다름없이 추웠지만 적어도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미는 노인을 구석에 눕히고 자신의 해진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차가운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반으로 쪼갰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 해요. 수미는 주먹밥 반쪽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던 만덕 노인의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실한 온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차가운 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밥알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오두막 안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한 채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한 줄기 빛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걷히고 세상은 눈부신 백색의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만덕 노인과 수미는 버려진 오두막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작고 여린 몸으로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눈 속에 묻힌 먹을 수 있는 풀뿌리를 캐왔습니다. 소녀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만덕 노인은 점차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미의 작은 발소리, 종알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음식을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은 그의 어두운 세상에 스며든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겨울날 오후, 노인은 수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품에 안은 가야금뿐.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미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노인의 앙상한 손가락이 명주실 위를 미끄러지자 오두막에 찬 공기를 가르는 맑고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조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때로는 흐느끼는 듯했고 때로는 무언가에 부딪혀 부서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낮은 하나가 계속해서 둔탁하게 울리는 것이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내는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수미는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가, 가야금이 말하고 있구나. 남쪽 산등성이의 늙은 소나무가 제 명을 다했다고. 그 뿌리가 이미 썩어 곧 쓰러질 것이라고 말이다. 내일은 그쪽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말거라. 수미는 노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일부러 소나무가 있는 곳을 피해 먼 곳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쓰러져 평소 수미가 지나다니던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의 눈에 만덕 노인은 더 이상 그저 앞못 보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은 모는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최대감은 값비싼 재물을 차려놓고 요란한 기우제를 올렸지만 하늘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갈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사는 눈먼 노인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에 쓰러진 소나무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퍼뜨린 것이지요. 소문은 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하인 며칠 거느리고 직접 만덕 노인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니놈이 미래를 본다는 그 눈먼 영감인가? 최대감은 오만하게 소리치며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만당 노인이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수미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노인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조용히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소인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대감. 노인의 손가락이 현을 뜯자 이번에는 마른 땅이 물을 갈망하는 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노인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 밑에 있습니다. 마을 끝 늙은 버드나무 아래를 파보십시오. 그곳에 맑은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요망한 늙은이 같으니. 최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는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 몰래 버드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마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을까 갑자기 한 농부의 삽 끝에서 축축한 흙이 묻어나왔습니다. 이윽고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솟아난다. 천호성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을 끝낸 샘물 주위에서 춤을 추었고 다음 날부터 만덕 노인의 오두막은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인을 장님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존경심을 담아 가야금 현인이라 불렀고 저마다 귀한 곡식과 옷감을 가져와 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만덕 노인의 어두운 삶에
마침내 사람들의 따뜻한 존경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덕 노인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이 날로 깊어지는 것을 본 최대감은 질투와 분노로 속이 들끓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눈먼 늙은이 하나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통한 가야금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탐욕은 그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마침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그 가야금을 훔쳐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캄캄한 밤, 최대감은 건장한 하인 몇 명을 이끌고 만덕 노인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만덕 노인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 현이 뱀처럼 기어가는 불길한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은 수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욕심 많은 이리가 우리 양을 물러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최대감과 하인들이 오두막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친 순간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잠든 노인이 아니라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성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놈 최대감, 감히 우리 현인 어르신을 해하려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과 그의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포박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힌 최대감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암행어사는 최대감의 온갖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을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가야금이 정의를 품은 말이 먼 길을 달려오고 있다고 예언했던 바였습니다. 만덕 노인을 해치려 한 현행범으로 붙잡힌 최대감의 죄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뉘었고 그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만덕 노인과 수미를 위해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아담하고 깨끗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의 집에서는 춥고 음습한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만덕 노인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재물을 모으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언제 씨앗을 뿌려야 풍년이 들지, 어느 날에 풍랑이 일어 배를 띄우면 안 되는지, 잃어버린 아이가 어느 산골짜기에서 울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가야금은 더 이상 미래의 불행을 예언하는 비통한 소리가 아닌 현재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미는 어느덧 꽃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소녀는 노인의 눈이 되어주었고 노인은 소녀의 지혜가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이어진 할아버지와 손녀였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만덕 노인은 새로 지은 집 텐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의 그늘이 없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미를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야금으로 아주 흥겨운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과 행복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청아한 소리는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언덕 아래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화답했습니다.